중에서 9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가 나오는 요런 상황 되겠죠. 맞나요? 네. 더하기. 자, 요번에는요. 별무늬 상자를 뽑을 확률 되겠습니다. 몇 분의면? 2분의 1이에요. 자, 별무늬 상자에는 총 7개가 있네요. 7C인데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은 3C2 되겠습니다. 3C2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구해서 여기에 넣으면 된다 라고 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하기예요. 2분의 1이고 요거 21, 21 서로 분모 약분된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얘는 9, 8 얘는 4, 3 요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에 역시 22 약분된다고 보고 7, 6, 3, 2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요 녀석 요 녀석 이렇게 지워져서 2 지워주고 3이 지워지네요. 자, 요 녀석 이렇게 얹히고 결국 얘를 계산해 봤더니 얘도 약분되네? 몇 나옵니까? 12분의 1 더하기 14분의 1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도 12분의 1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12와 14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 줄 겁니다. 자, 12와 14의 최소 공배수 잘 모르겠다. 그럼 계산해 봐야지. 2, 6에 12, 2, 7에 14. 최소 공배수는 12 곱하기 7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2 곱하기 7, 12 곱하기 7이라고 써놓고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2, 12 약분되면서 7 이렇게 계산하면요. 얘 7하고 요 녀석 약분돼서 2 되면서 다시 2분의 10이니까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 사실 얘 계산해야 되지. 몇 나옵니까? 얘 10이었지? 이렇게 약분해서 몇 나온다? 7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13분의 7이라는 답이 나온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자, 요번에는 같은 발전형 문제인데 앞에 풀었던 네 문제와는 약간 스타일이 다른 발전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축구팀은 이번 시즌에 A 구장에서 전체의 20%의 경기를 치르는데 이 축구팀이 A 구장에서의 승률은 70%, 타 구장에서의 승률은 30%이다. 이번 시즌의 어떤 경기에서 이 팀이 승리하였을 때 그 경기장이 A 구장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구장이 정해지고 승리를 할 거야. 즉 얘가 전, 얘가 후 이렇게 바뀌어있는 조건 확률 문제는 발전형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A 구장이었을 확률 구하기 위해서 얘를 A라고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팀이 승리한 조건을 선생님이 E라고 놓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P, A가 2를 구하면 되겠죠. 자, 2라는 것을 구할 건데 이 팀이 승리하였다지.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어? A 구장에서 경기를 했는데 승리하거나 A 구장이 아닌 타 구장에서 경기를 했는데 승리하거나 요걸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씁니다. 내가 A 구장을 택했는데 A 구장에서 얘가 승리를 하거나 더하기 A 구장이 아니었는데 A 구장이 아닌 곳에서 승리를 하거나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분자에 있는 녀석은 앞뒤 누구랑 똑같아? 앞이랑 똑같아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PA, A 구장이었을 확률은 문제 속에서 찾아봐. A 구장이었을 확률은 0.2. 왜? 20%의 경기를 A 구장에서 치렀다 라고 나왔죠. 자, 그런데 A 구장에서 경기를 했는데 승리할 확률은 0.7. 왜? 승률은 A 구장에서 70%다 라고 나와 있죠. 더하기 A 구장이 아닌 곳에서 경기를 치를 확률은 0.8. 20% 빼면 80% 남죠. 그리고 A 구장이 아닌 타 구장에서의 승률은 0.3. 왜? 타 구장에서의 승률은 0.3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0.1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산합니다. 0.14 더하기 0.24분의
14가 됐어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100씩 곱해버리면 몇 나오겠습니까? 38분의 14가 나와서 답은 몇이 되겠다? 19분의 7이 되겠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 아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빨리 저거 읽지 않았다가 그건 모르겠네. 적으니까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 그래, 그러면 되지. 41분에 38이요. 41분에 38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같이 문제 풀어봐도 될까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항에 입국 심사대에서 금속 탐지기로 승객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금속 탐지기가 금속을 지닌 승객을 금속을 지녔다고 적발할 확률은 95%이고 금속을 지니지 않은 승객을 금속을 지녔다고 잘못 적발할 확률은 5%이다. 금속을 지닌 승객 40명과 금속을 지니지 않은 승객 60명 중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여 금속 탐지기로 조사하였다니 금속을 지녔다고 적발하였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금속을 지니고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금속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메탈 이래서 M이라고 이렇게 한번 그냥 A 쓸까? 너희 A 썼지? 예, A 써드릴게요. 그랬더니 또 혼란스러울까봐 A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금속을 지녔다고 적발했을 때 이 녀석이 2가 되겠고 이 녀석이 먼저 지닌 상태에서 적발이니까 전후 이렇게 되겠죠? 조건 확률의 발전형 문제 맞습니다. 자, 계산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P, A가 2가 되겠다. 자, 나는 지금부터 2를 구할 거다. 그런데 금속을 지니고 있다. 금속을 지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속을 지녔는데 금속을 지닌 것을 지녔다고 적발을 했다. 혹은요, 금속을 지니지 않았는데 금속을 지니지 않은 조건 하에서도 금속을 지녔다고 적발을 했다. 이렇게 써질 수 있겠죠. 자, 분자에 오는 식은 앞뒤식 중에 누가 되겠습니까? 앞에 식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A,
그 사람이 실제로 금속을 지니고 있다. 몇 퍼센트의 확률이에요? 100분의 0.4. 4. 네, 100명 분의 40명이 금속을 지니고 있으니까 0.4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금속을 지닌 사람을 금속을 지녔다고 적발할 확률은 0.95, 95%의 확률이에요. 0.95 이렇게 적습니다. 더하기. 자, 금속을 지니지 않을 확률은 0.6 되겠습니다. 금속을 지니지 않은 사람을 금속을 지녔다고 잘못 적발할 확률은 0.05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그냥 똑같아 라고 써주면 되겠구나요. 자, 그래서 계산하려고 여기다 적어놓고 볼까? 봤어. 아, 분모 분자에 몇씩 곱하면 내 속이 편하겠어. 나 소수 싫어. 100이야 진짜? 1000. 예, 1000을 곱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95 더하기 6 곱하기 5 그리고 4 곱하기 95 뭐 요 정도로 정수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봅니다. 95에다가 4를 곱하면 380, 6, 5, 30 해서 얘 몇 나옵니까? 410분의 380 이렇게 나와서 답은 41분의 38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제 별로 어렵지 않죠? 되게 복잡한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이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문제가 거기에서 거기에요. 쉽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요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 옆에다가 우리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요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독립사건이라는 개념은요, 보세요. 내가 A라는 조건 하에서 B를 구했어. B의 확률을 구한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확률이라는 게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B의 확률과 똑같네. 심지어는 A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B의 확률만 딱 구했을 때랑 모두 같은 거야. 와, A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A를 아예 고려하지 않건 모두 다 확률이 같네. B의 확률이 같네. 우리는 이때요, 요 사건 B는 요 사건 A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용어는 독립이겠어요? 종속이겠어요? 독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게 독립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식이고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즉 위에 나와 있는 식 한 번 더 쓰시면 되겠죠? P, B바 A는 P, B바 A의 여집합은 P, B일 때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뭐라고 하고? 독립이라 하고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 한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독립사건이라는 용어는 사건 하나만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두 개의 사건을 놓고 서로 독립사건이네, 서로 종속사건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확률의 곱셈 정리해서 자, 한번 볼까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요, PA 교집합 B를 구하는 거였어. 그런데 얘는요, 선생님 PA에다가 P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를 구하는 거나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PA, PB 이렇게 계산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결론 냅니다. 그래서 요 결론을 가지고 결국엔 와, 얘하고 얘가 성립하면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결론적으로 뭐를 확인했을 때 내가요 PA 교집합 B도 구해보고 PA도 구해보고 PB도 구해봤는데 그 구해놓은 세 개의 식이 이와 같이 등식이 성립하면 와,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녀석 실제 문제풀이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PA 교집합 B, 콤마 PA, 콤마 PB를 따로 구한 후, 따로따로 구해본 후 등식이 성립하면 독립,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독립과 종속의 대표적인 문제로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 복원 추출은 뭐야? 복원을 해놓은데, 복원을 해서 원래대로 다시 고쳐놓은 다음에 내가 추출, 뭔가를 꺼낼 거야 라는 거거든요. 복원 추출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공을 꺼내는 거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공을 꺼내는데 A가 먼저 공을 꺼내서 봤어. 그리고 나서 그 공을 도로 집어넣는 게 복원 추출이야. 그러면 B가 다시 그 공을 꺼내야 될 때 A가 어떤 공을 꺼냈는지가 B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이때 얘네 둘은 서로 독립인 거야. A가 꺼내는 사건과 B가 꺼내는 사건은 독립이에요. 하지만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만한 주머니에서 막 공을 꺼내는데 A가 공을 꺼냈어. 그리고 얘를 비복원, 도로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공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A가 공을 꺼낸 그 결과에 B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는 이때 A와 B가 서로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독립과 종속은요, 노골적으로 보니까 독립이네, 보니까 종속이네 라고 알 수도 있어. 그런데 고등수학에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얘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 자, 그렇게 감을 못 잡는 경우에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아보려면 뭐를 구해야 되냐면 얘네 세 개를 따로따로 구해놓고 이 등식이 성립하면 어머, 등식이 성립해, 독립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계산해서 숫자를 넣어봤는데 등식이 성립하지 않네? 그러면 아씨 얘네들 종속이구나 라고요. 역으로 거꾸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밑에 종속에 대한 개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 개념은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B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A라는 조건이 일어났을 때의 B의 확률과 그냥 B의 확률을 계산했는데 얘가 같지 않아. 예. 그러면 우리는 이때 A와 B는 종속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혹은요, 내가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의 확률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확률이 A의 확률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때 얘를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즉 A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B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보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칠 때, 즉 뭐 집어넣어야 돼? 이 식을 여기에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 B와 A는 P, B와 같지 않거나 혹은 P, A와 B는 P, A와 같지 않을 때 사건 A와 B는 서로 뭐라고 부른다? 종속이라 하고 서로 종속인 두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한다? 종속 사건이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독립과 종속을 배웠으므로 독립과 종속의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과 종속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선 첫 번째, 내가 뭔가가 독립인지 알고 싶으면 PA 교집합 B도 구해보고 PA도 구해보고 PB도 구했는데 얘가 등식이 성립하네?
와,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두 사건이 종속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내가 PA 교집합 B를 구했어요. PA도 구했어요. PB도 구했어요. 그런데 등식이 성립하지 않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는 독립이 아닌 종속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적었나요? 이제 받아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채울게요. 복원 추출은 독립사건이야 종속사건이야? 복원 추출은 복원 추출은 독립사건이에요. 원래 도루대로 놓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쳐요. 복원 추출은 독립사건, 비복원 추출은 종속사건처럼 복원 추출은 독립사건, 비복원 추출은 종속사건처럼 손쉽게 독립과 종속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묻는 문제는 대부분 손쉽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분할 수 없다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러므로 일일이 뭘 확인해야 돼? 우리는 얘를 확인해야 돼. PA 교집합 B랑 PA랑 PB랑 모두 구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얘를 확인했더니 PA 교집합 B는 PA, PB이면 우리는 얘를 보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주장한다? 독립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를 구했더니 PA 교집합 B랑 PA, PB랑 같지 않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종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 이 결과로 찾아내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요. 보니까 PA 교집합 B가 PA, PB네? 우리 얘 보자마자 A, B는 서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 적어 놓으세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같은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구하려고 해요. 대상 3개짜리입니다. 이때 얘가 독립이면 무슨 식이 성립하겠어? 불러볼까? 시작! P, A, P, B, P, C라는 이런 구조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세 사건 A, B, C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요, 우리요,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위에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거예요. 자, 이때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여라 라고 했죠. 자,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과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서로 독립인 것 같아? 종속인 것 같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를 구해본다? 3가지를 구해본다예요. 구해봅시다. 뭐뭐뭐야. 시작. P, A 교집합 B도 구해보고 P, A도 구해보고 P, B도 따로따로 구해보는 겁니다. 자, 구해보도록 하자. A 교집합 B라는 건 뭡니까? 2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지. 2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 몇의 배수다? 10의 배수다. 자, 10의 배수가 나오는 10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전체 확률 100 중에 몇 가지 경우? 10개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PA 구해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100가지 중에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50가지다. 모든 경우의 수 100가지 중에서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20이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잠깐만, PA 교집합 B는 100분의 10인데 얘는 진짜 100분의 50 곱하기 100분의 20과 같으면 독립이고 같지 않으면 독립이 아닌데 종속인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5, 2, 10 쥐었더니
이쪽 뭐 나와? 10분의 1. 얘도 뭐 나와? 10분의 1. 성립하네. A와 B는 서로 뭐다?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서 등식이 성립하면 독립.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답은 같이 풀어볼까요? 자, 독립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에요. 보겠습니다. 어느 대학 수시 모집에서 갑, 을, 병이 수리 영역의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일 때 3명 중 2명만 합격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은요, 도대체 3명 중 2명만 합격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들인지 빠짐없이 다 찾아내야 됩니다. 우선 어떤 경우가 있겠어? 갑을병 셋 중에 2명만 합격한다. 어떤 경우가 가능해? 갑이 통과했어, 을이 통과했어, 병이 못 통과했어. 이런 경우 있겠지.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갑은 통과했어, 을은 통과하지 못했어, 병은 통과했어. 이런 경우도 있겠지. 또 어떤 경우도 있으니까 갑이 통과하지 못하고 을이 통과하고 병이 통과했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요 경우 외에 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구할 거예요. 갑은 통과하고 을은 통과하고 병이 통과하지 못할 확률을 구할 건데 묻자. 여기서 갑을 병이요. 각각 이걸 뭐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은 독립이니 종속이니? 독립이지. 뭐 내가 떨어지고 붙고의 문제는 나의 문제지. 내가 떨어졌다고 그게 병의 합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 개별 싸움인 거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편하게 갑이 합격할 확률, 통과할 확률 4분의 3 곱하기 을이 통과할 확률 3분의 2 곱하기 병이 통과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것, 병이 떨어질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거겠지. 떨어질 확률도 다 적어놓자. 4분의 1과 3분의 1 이렇게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최저학력 기준을 못 통과할 확률 2분의 1 더하기 갑이 통과할 확률, 을이 통과하지 못할 확률, 병이 통과할 확률 더하기 갑이 통과하지 못할 확률, 을이 통과할 확률, 병이 통과할 확률이라고 이렇게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왜? 요 세 개는 서로 다 모두 다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곱한 후에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3, 3, 2, 2 해서 4분의 1. 3, 3 지워줘서 8분의 1 나오네요. 자, 2, 2 지워줘서 12분의 1 나오네요. 자, 통분해 보도록 합시다. 몇 추로 통분해야 됩니까? 24. 24로 통분해야겠죠. 그래서 6, 8, 3, 24 그리고 2 이렇게 해줘서 얘는 24분의 11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여기서 멍하니 있지 말고요. 도대체 3명 중 2명만 합격하는 사건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등수학에서는. 알겠습니까? 저 생각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요. 확률 문제 거의 못 풉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위쪽에 하나 선생님 개념 빼놓은 거 있죠? 이제 위로 올라가서요. 예, 12페이지. 예,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이 개념 한번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얘기는요. A와 B는 어차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므로요.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의 여사건과 B가 독립이라고 해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왜? A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거나 B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자, 반대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A와 B의 여사건이 독립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다.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서로 독립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